네, 안녕하세요. 지대한 코리아 남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성현 기자와 함께 모빌리티 업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디넥 코리아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를 출입하고 있는 인터넷팀의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카가 이제 상장하고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상승세를 탈 거라는 좀 기대랑은 좀 다르게 성과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소카에 대해서 좀 사실 모르시는 이용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여행 가면 렌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렌트는 비슷한 건 차량 공유 그런 플랫폼으로 2011년 제주도에서 차량 100대로 시작해서 지난해 매출액 2,890억까지 이렇게 거의 3,000억 가까이 이렇게 매출을 달성한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을 했죠. 아직은 우리나라 이 모빌리티 시장이 그 차를 소유한다는 개념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를 누군가와 타인과 공유하고 같이 탄다. 이것보다는 이건 내 차를 사야지만이 된다. 약간 이런 인식이 강하니까 이런 차량 공유에 대한 이런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할까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좀 생소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직까지 소카가 화력을 이렇게 딱 받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빌리티 시장 전체 가장 큰 이슈는 택시. 택시요? 택시 대란. 이 부족해서요. 심야 시간대 택시 안 잡히는 거 이거. 그렇죠. 저도 요즘에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심야 시간에 사람 만나려고 택시를 잡는데 사람 한 2시간 가까이 안 잡혀가지고 포기한 적 있어요. 그래서. 네, 그만큼 근데 이 택시가 이제 지금 대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그 서울 택시 요금 1,000원 인상안, 그러니까 기본 요금 4,800원으로 이제 확정하는 안건이 이제 가결이 됐고 내년 2월부터 이제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고, 또 할증 시간도 원래 자정이었는데 이거 오후 10시로 또 이렇게 앞당기는, 그만큼 이제 택시 수급을 이렇게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배달 시장이나 이런 모빌리티 시장이 파이가 커졌잖아요. 근데 택시 기사님들의 어떤 처우가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배달 플랫폼이 나오고 내가 배달 라이더 운전해보니까 이 기사 택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네? 그럼 자연스럽게 글로 이탈하는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어떤 시장 기형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그럼 차량 공유 서비스가 지금 어떻게 좀 택시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사실 차량 공유와 이 택시의 어떤 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호출, 그러니까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차를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쓸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공통분모가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심야 택시 대란이죠. 대중교통이 이제 끊긴 상황이니까 그럴 경우에 택시가 안 잡힌다 이러면 뭐 소카나 그린카, 피플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울 지역 그 번화된 지역에는 다 이런 그 소카존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요. 언제 어디든 자유롭게 우리가 그거 가가지고 그냥 빌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굳이 내가 택시 대기 시간에 차라리 그냥 가가지고 이거를 내가 직접 가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좀 더 용이하지 않나. 내가 직접 가서 그냥 차는 이미 있으니까. 그렇죠. 이미 차는 확보가 돼 있으니까. 또 소카에서는 부름 서비스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든 일정 비용만 지불하면 원하는 장소에 소카 차량이 오는 그런 서비스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 운전 주체가 누군지만 다르지 택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차량 공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약간 콜택시처럼 차를 부를 수도 있군요, 이제. 그렇죠. 피플카의 경우에는 그래도 요즘 근래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용하시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비용을 산정해 보셨을 때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피플카를 이용해서 대리운전까지 곁들여서 하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최근 취재 결과. 그럼 이게 좀 비용은 좀 어떻게 되나요? 택시랑 좀 비슷한가요? 좀 더 일단 보면은 차량 공유 소카, 피플카, 그러니까 모두 일단 4가지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량 대여료가 일단 드는 거죠. 거기에 보험료가 듭니다. 자기 부담금을 얼마 하는지에 따라서 또 이제 보험료가 들고, 또 주행 요금, 할증 개념이죠. 이거는 차량 공유에 또 편도 서비스가 이제 또 많이 들어왔어요. 내가 A란 지역에 있고 B가 목적지인데 B 목적지에 그냥 그걸 가져다 놔도 돼요, 그냥. 뭐 피플카나 그린카는 뭐 그 전부터 계속 했었지만 대표 서비스인 소카의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최근에 정식 출시했습니다. 여기에 편도 서비스 이용 요금이 드는데, 소카의 경우에는 이 이용 요금이 기본 1만 원, 기본 요금이 1만 원, 그리고 1km 주행 거리당
추가로 800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체계입니다. 이거 제가 그래서 사실 직접 취재를 타봤어요. 네네네. 어느 정도 요금이 들까 궁금해가지고 분당선 선능력 있죠? 2호선 분당선 선능력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회사에 있는 합정역까지 이렇게 한번 달려본 적이 있어요. 그때 총 29,590원 정도가 들었어요. 3만 원. 네, 3만 원가량 편도 서비스 이용 요금까지. 택시로 따지면 한 25,000원 정도? 네, 그러니까 소카가 한 4,000원 정도 좀 더 이렇게 비쌌던. 근데 또 다른 케이스도 있는데 여의도에서 또 이제 그 인천 그 종합버스 터미널 여기도 한번 제가 취재를 해봤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또 심야에 제가 또 한번 해봤어요. 네, 심야에 했고 그때 그 아반떼 차량 모델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소카 요금이 41,640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시간은 한 1시간 반 정도 가량 이용한다고 하고 당시 근데 택시 요금은 47,000원에서 5만 원 가량 든 거죠. 그러니까 할증 요금까지 고려하면 이때 경우에 소카가 한 10,000원 정도 싼. 그런 야간 할증이나 그 시 넘어간 할증 같은 건 오히려 더 저렴. 오히려 그러니까 택시 할증이나 또 이런 요금까지 다 곁들인 거 보면은 소카가 한 10,000원 정도 쌌던 거죠. 네. 사람들이 좀 20대, 30대들이 좀 많이 타는 편인가요? 지금은 좀 어떤가요? 지금 현재 20대에서 40대에서 자기 차량을 소유하는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 이게 2025년도에 이게 불거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차를 소유한다 이 개념보다 공유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그런 추세가 된다면은 앞으로도 이게 좀 더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관건은 일단 아까도 우리가 짚어봤지만 비용인 것 같아요. 차량 공유 서비스 시장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가장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좀 꺼려하는, 이걸 이용하기 좀 불편해하는 게 비용이죠. 돈이 많이 든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고, 실제로 아까 우리가 짚어봤던 편도 서비스의 경우에는 소카 기준으로 50km를 사용한다고 치면은 편도 서비스 이용 요금만 5만 원. 네, 비싸긴 하네요. 비싸죠. 네, 비싼데 피플카는 또 이거를 리턴 프리라고 해가지고 무료로 또 제공해요. 이런 식으로 사업자 간의 이런 가격 경쟁력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좀 이루면 자연스레 이게 소비자가 체감하는 비용 인하로 이제 직결될 것이고, 만약에 지금보다 뭐 지금 소카 탔을 때 뭐 10km가 2만 원이 든다라고 가정하면은 이 10km 갈 때 2만 원이 들었던 게 만 원으로 인하만 돼도 택시보다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을 갖춘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택시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쟁이 곧 이제 양질의 서비스로 진화하면서 그쵸. 그 서비스가 또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로 이제 이어진다면 이거는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굉장히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서비스가 오늘은 김성현 기자와 함께 이제 소카와 모빌리티 업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